2000년대가 지나면서 메이저리그 단장들의 트렌드는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고학력 단장 혹은 IT나 금융업계 출신의 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오 옙스타인이 예일대, 존 다니엘스와 프렐러가 코넬대학, 하임블룸이 예일대이고 최근에 최초의 여성 단장이 된 킴응 역시도 시카고 대학 출신일 정도로 이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워싱턴의 마이클 이조 그리고 시애틀의 제리 디포토 정도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단장들입니다. 이런 메이저리그에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낭만의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선출도 아니고 구단에서 잔뼈가 굵은 것도 아니며 명문대 출신이나 IT 혹은 금융권 출신도 아닌 단장이 최신의 흐름인 분석 야구를 받아들이되 올드스쿨 야구를 팀의 기본 방향성으로 삼으며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한 것인데요. 만약 제가 캐나다 국적의 몬트리올에서 성장한 그리스 이민 가정의 2세를 만난다면, 그리고 그가 캐나다에 이민 온 아버지가 시작한 에어컨 난방 수리업체를 21살에 물려받아 계속 운영해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인물이 가슴 뜨거운 야구 팬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알렉스 앤토폴러스는 일명 AA라고도 불리며 토론토의 전 단장 그리고 현 애틀란타의 단장 겸 사장입니다. (2000년대) 후에 캐나다 출신의 단장이 AA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파르한 자이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이디의 경우는 캐나다보다는 그가 필리핀 출신의 무슬림 단장이란 점이 더 주목받았고, MIT를 졸업하고 애널리스트 출신이었던 그는 야구 팬이었다기보다는 분석 전문가가 야구계에 입문한 경우라 AA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무렵 AA는 야구의 볼모지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그리스 이민 2세, 그리고 23살까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히터와 에어컨을 고치던 사람이 뭘 알겠냐는 편견과 항상 싸워야만 했습니다. AA는 한 인터뷰에서 1992년부터 야구팬이 되었고 몬트리올을 응원하면서 같은 캐나다 팀인 토론토가 우승하는 것을 보고는 몬트리올도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94년은 아직도 그에게 최고의 시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시즌은 몬트리올이 애틀란타에 6경기 앞서 있는 상황에서 파업으로 시즌이 중단되었고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몬트리올 팬들과 애틀란타 팬들을 뜨겁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몬트리올 팬으로 성장을 하면서 토론토의 우승을 부러워하고 애틀란타 팬들과 뜨겁게 논쟁을 했던 AA가 지금은 토론토 단장을 거쳐서 애틀란타의 단장으로 애틀란타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도왔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AA가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해밀턴의 맥마스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을 무렵 그의 아버지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마스터 대학을 졸업한 AA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히터와 에어컨 수리를 배우기 위해 기술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절만 가능했던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AA는 무턱대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 자신을 써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연락이 오지만 그들은 그가 캐나다 국적인 것을 알고는 비자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고, 그 뒤로 AA는 국적이 문제가 되지 않는 몬트리올과 토론토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몬트리올 구단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몬트리올 구단은 그에게 보수가 없는 우편실 근무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의 업무는 선수들의 팬레터를 정리해서 선수들에게 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는 금융회사인 피델리티의 토론토 지점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보수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 없는 팀의 팬레터를 정리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학 전공을 살려서 토론토의 금융회사에서 일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히터와 에어컨 수리 사업을 물려받을지, 23세의 AA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보수, 우편실 근무를 선택합니다. 야구를 좋아했던 AA는 자신의 업무가 끝나면 퇴근하지 않고 몬트리올의 스카우트들과 앉아서 게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팀이었던 몬트리올이 사라지거나 팀을 이전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몬트리올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AA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늘 같이 경기를 보던 스카우트들의 도움으로 그는 결국 정식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AA는 계속 메이저리그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에 있는 팀들이 자신을 위해서 비자를 내어줄 것 같진 않았고, 그렇다면 그가 캐나다 국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단은 토론토뿐이었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토론토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토론토의 단장이 된 그는 더 닥딜이라고 팬들에게 알려진 트레이드를 통해서 토론토의 상징과 같았던 로이 할러데이를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여러 의미로 화려하게 야구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그가 젊었을 때 그를 트레이드해서 팀의 리빌딩을 시작하는 트레이드였으며, 로이 할러데이가 은퇴하기 전 그가 다시 토론토 유니폼을 입고 은퇴하게 도와준 것도 AA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AA는 로이 할러데이와 토론토 모두 이길 수 있는 윈윈 트레이드를 한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토론토로 오게 된 필라델피아의 유망주 중 한 명이 바로 트래비스 다노이며, AA는 3년 뒤 토론토 최고 유망주가 된 다노를 신더가드와 패키지로 묶어서 RA 디키를 데려올 때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노는 매치에서 어중간한 활약을 하다가 2019년 방출을 당하게 되고 다저스와 템파에서 남은 시즌을 뛰게 됩니다. 결국 2019년에 무려 3팀으로부터 버림받은 다노에게 2년 1,600만 달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팀은 AA가 새롭게 단장이 된 애틀란타였습니다. AA와 다노의 질긴 인연은 결국 애틀란타로 오게 된 다노가 2020 시즌 실버슬러거를 타고 2021 시즌에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며 2022 시즌 올스타에 선정이 되면서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더 닥딜 이후로 AA는 새롭게 팀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호세 바티스타, 엔카나시온, 도널슨과 같은 선수들이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2015년 그는 그동안 트레이드를 통해 알차게 가꾼 팜을 탈탈 털어서 7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 동안 콜로라도에서 라트로이 호킨스와 툴로를, 디트로이트에서는 프라이스를,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벤 르비어를 데려오면서 이번 시즌 반드시 플레이오프에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 시점에서 선두 양키스에 6경기 차 뒤진 상태로 양키스와 볼티모어에 이은 지구 3위였던 토론토는 8월과 9월 40승 18패를 기록하면서 22시즌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처음으로 270만 관중 동원에 성공하면서 흥행에서도 대박을 칩니다. 흥행과 성적 모두를 잡은 시즌이 끝나고 토론토의 구단주 에드워드 로저스는 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클리블랜드에서 마크 샤파이로를 데려옵니다. 사장이 된 마크 샤파이로와 로저스는 AA에게 5년 연장 계약을 제안하지만 AA는 이를 거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A가 팀을 떠난다는 발표를 한 그날, 그는 2015 시즌 올해의 단장으로 뽑혔습니다. AA가 토론토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고 올해의 단장으로 뽑힌 시즌이 끝나고 5년 연장을 거절했다는 사실은 팬들로부터 수많은 썰을 생산해내게 되는데요. AA와 샤파이로는 공식적으로는 이 모든 썰을 부정했습니다. 샤파이로는 나중에 클리블랜드에서 자신과 함께 했었던 애킨스를 새로운 단장에 임명했고, AA는 프리드먼과 함께 일하기 위해 다저스로 가게 됩니다. 다저스에서 앤드류 프리드먼과 함께 2시즌을 보낸 AA는 토론토 시절 뜨겁고 파격적이었던 모습에서 조금은 세련된 운영진이 되게 되고, 이는 바비 콕스와 함께 애틀란타 왕조를 이루었던 존 슈어홀츠의 눈에 띄게 됩니다. 2017년 시즌이 끝나고 AA는 바비 콕스 그리고 존 슈어홀츠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는 것은 AA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올드스쿨의 뜨거운 가슴과 뉴스쿨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머리를 지니고 있던 AA는 애틀란타 원로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는 애틀랜타로부터 공식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됩니다. 2018 시즌부터 애틀란타의 단장직을 맡은 그는 원로들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는 데이터 야구를 하면서도 올드스쿨 스타일을 고수하게 되는데요. 한 예로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2022 시즌이 시작하기 전 가장 매력적인 팀으로 애틀랜타를 뽑으면서 최근에 많은 팀들이 현대의 트렌드를 아는 젊은 코칭 스태프를 선호하는 반면 애틀랜타의 코치진들은 도합 200시즌이 넘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로드는 이들이
젊은 코치진의 분석 야구도 가능하지만 젊은 코치진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없다라면서 애틀랜타의 코치진이 애틀랜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로드는 경기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선수들의 미묘한 감정적 변화, 경기장 위의 분위기 변화와 같은 태블릿 PC 안에 없는 정보들을 애틀랜타 코치진들은 다른 팀의 코치진보다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작전에 녹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AA가 이끄는 분석팀은 코치진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지만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코치진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AA는 토론토 시절에 선수 발굴과 육성이 약점이라고 평가받았지만 다저스에서 프리드먼과 함께 2시즌을 보내면서 이 부분 역시도 보완했습니다. 그가 애틀랜타로 온 뒤 2019년 드래프트에서 랭겔리어스, 마이클 해리스 2세, 그리고 그리솜을 뽑았고 2020년 드래프트에서는 스펜서 스트라이더를 지명했습니다. 랭겔리어스는 올슨을 데려오면서 트레이드 패키지로 사용했고 마이클 해리스 2세, 그리솜, 그리고 스트라이더는 현재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올 시즌 최고의 신인들이 되었습니다. 단장이기 이전에 한 명의 팬이었고 그랬기에 팬레터를 분류하는 무급 인턴까지 했던 AA는 누구보다 팬들이 열광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5 시즌 그가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들을 매일 터뜨리면서 토론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다를 선언하는 시점에서 AA는 토론토 팬들에게는 꽤 유명한 일을 하나 더 했습니다. 바로 무네노리 카와사키를 마이너리그에서 콜업한 것인데요. 2015 시즌에 비워 0.2를 기록한 선수의 콜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시즌 토론토 팬들에게 카와사키는 하나의 신드롬과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블루제이스의 전담 중계방송사 스포츠넷의 역대 조회수 상위 영상에 카와사키의 인터뷰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캐나다 언론들 역시도 매 경기가 끝나면 카와사키의 인터뷰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넘치는 엔돌핀으로 선수단 그리고 팬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통역 없이 영어 인터뷰를 하면서 수많은 어록과 유행어를 남기게 됩니다. Ortiz is big, Kawhi is small 이라는 인터뷰는 굉장히 유명해졌고 올티즈를 비롯한 수많은 원정팀의 슈퍼스타들이 경기 전 카와사키와 춤을 추고 인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카와사키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고 토론토라는 팀이 하나로 뭉치고 신나는 야구를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AA가 데이터만이 아닌 야구 자체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틀랜타로 온 그는 토마호크 찹 응원을 중단하라는 수많은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AA가 합류한 후 애틀랜타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응원 방식 중 하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구식이며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평가도 받았던 애틀랜타의 시그니처 응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2018 시즌 후반부부터 애틀랜타는 본격적으로 경기 후반 애틀랜타가 추격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팀 감독이 투수 교체를 위해서 올라오면 경기장의 모든 불을 소등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모두 기립해 핸드폰 불빛을 켜고 그 유명한 응원가를 부르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던 응원은 젊은 팬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트렌디한 응원이 되었고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응원이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AA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고 해도 애틀랜타 구단이 이것을 하나의 팀 응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역시도 AA가 단장 이전에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 같은 스타일의 선수들보다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있어야 경기가 재미있는 것처럼 프론트 오피스 역시도 모든 팀들이 획일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각 팀과 도시의 색이 드러나는 개성 있는 프론트 오피스가 많아져야 야구가 더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최근 메이저리그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AA의 등장과 그의 성공이 더욱더 반갑고 그를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